자, 클립아트에 있는 것들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색해서 찾아지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넣고자 할 때는 삽입에 보시면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나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삽입하면 보기도 좋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을 삽입해보고 그림 스타일을 선택해보는 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차 시 열어주세요. 파일의 열기, USB 드라이브, 눈이 편한 엑셀에 있는 11차 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통기타 강습 적었던 그 문서 내용이에요. 별다른 건 없고요. 자, 여기에서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눌러보시면 그림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USB 드라이브에 눈이 편한 엑셀에 있는 눈이 편한 엑셀 안에 있는 카포라는 JPG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내가 카포라는 그림이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그림을 삽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카포가 가져와졌죠? 자, 그림이 삽입이 되면 요 가장자리 보면은 동그랗거나 네모난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올려두세요. 그래서 두 방향 화살표가 됐을 때 끌어서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7페이지에서는 이 그림에다가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도구가 떠요. 그림 도구의 서식 탭 그림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목록에서는 일반 프레임 검정이라는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깜장색으로 테두리가 쳐진 카포 모양이 보여지죠. 68페이지 5번. 요 앞에서 우리가 테두리를 주는 연습을 했는데 이 테두리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림 도구의 서식, 그림 스타일 그룹에 그림 테두리를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주황 강조육 50%더 어둡게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의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6번에서는 테두리의 대시 스타일을 바꾼대요. 그럼 그림 도구 서식에 있는 그림 스타일에서 그림 테두리를 눌러서 여기서 테두리 대시를 파선 점선을 눌러주시면 모양이 바뀌어져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11차 시 보컬 트레이닝 시트를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는 삽입에 그림을 가져올 건데요. 이 그림은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그림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삽입을 하면 그림이 가져와졌죠? 자, 요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그림 스타일은 그림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도구 서식이 있고 그림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을 고르라니까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을 골라주시면 완성.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캘리그래피의 경우도 그림을 집어넣는 건데요. 삽입의 그림으로 가서 아까 그 눈이 편한 엑셀 안에 있는 거예요. USB 드라이브 눈이 편한 엑셀 안에 보면은 그림 중에 캘리그래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진 이 그림을 크기 조정을 해서 원하는 크기로 맞추시고요. 그림 스타일은 여기 눌러보면은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이라는 게 있어요.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이걸 누르시면은 가장자리가 대각선 모서리의 흰색으로 바뀌었죠. 테두리는 그림 테두리를 황갈색 배경이 25%더 어둡게를 주래요. 얘가 황갈색 배경이 25%더 어둡게.
그 다음에 대시는 둥근 점선을 주랬는데 그림 테두리에 대시에 가서 둥근 점선을 골라주시면 여기가 점점점 점선으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캘리그래피 예제예요. 사진 편집하여 명함 만들기.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사진을 삽입한 후에 삽입한 사진을 수정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을 배우면서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12차 시를 열어 볼게요. 파일에 열기 12차 시. 자, 지금 여기는 영진닷컴 해서 하나의 모양만 일단 되어 있는 표예요. 그쵸?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넣을 건데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꺼내올 수가 있어요. USB 드라이브에 눈이 편한 엑셀에 눈이 편한 엑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홍길동이라는 그림이 있을 거고 삽입을 해서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삽입된 그림의 가장자리에 보면은 크기 조절점이 있는데요. 끌어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배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72페이지 사진 수정하고 자르기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왔다면 이 사진을 약간은 수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사진을 선택해서 보시면 그림 도구라는 정황 탭에 서식 정황 탭이 보입니다. 여기서 조정에서 보시면은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밝기 40%, 대비 마이너스 40%를 고르면 그림이 밝게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 더 가져와졌다면 그림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림 도구 서식 탭에 크기 그룹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조금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알맞게 드래그해서 떼면은 딴 데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이 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 셀을, 즉 D1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D1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테두리 셀 포인터가 보이죠? 이 아래쪽에 이 부분, 여기 채우기 핸들,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A1셀까지 채워주시면 그림이 복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끌어서 복사할게요. 여기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명함이나 이름표 같은 걸 일일이 다 만들지 않아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74페이지 7번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시트 옵션에 여기 시트 옵션에 눈금선 메뉴에서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자, 그리고 파일에서 인쇄를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명암이 찍혀져서 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를 해보진 않을 거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시트 2번과 3번도 한번 바로 해보세요. 75페이지 문제, 연습 문제 1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화분을 가져와야죠. 그러면 삽입의 그림에서 화분을 삽입. 그 다음 화분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화분은 선명도를 수정하래요. 그럼 그림 도구의 서식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부분에 위쪽에 있는 게 선명도예요. 선명도 수정을 선명하게 25%를 주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선명하게 25%를 누르면 원래 사진보다 좀 더 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눈금선을 인쇄한다 라고 해래요.
보기에 보시면 눈금선에 대한 게 있고 체크가 되어 있죠. 검토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신데 어쨌든 눈금선을 인쇄하겠다는 뭐 나중에 체크하셔도 되니까. 자, 여기 칸나 하원이라는 이 해당 셀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끌을 때 보면은 번지가 00번지, 01번지, 02번지로 바뀌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왜 그랬더라? 기억하세요? 문자와 숫자가 적혀 있을 때는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 숫자가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복사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됐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은 여기도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칸나원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3번에 백구동물병원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아지를 가져올 거니까 삽입의 그림에서 강아지를 삽입해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의 크기를 가장자리에 가면 두 방향 화살표가 뜨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림에 배치를 해줍니다. 좀 더 크게 키워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놓을까요? 근데 강아지 색깔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밝기 및 대비로 갈 건데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도구, 서식에 수정, 여기서 밝기 및 대비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밝기는 20%, 대비는 40% 밝게 하래요. 그래서 밝기는 20%, 대비가 40%, 여기 있죠. 이렇게 골라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얘도 선택해서 채우기를 끌어야 되는데 문자랑 숫자가 있을 때 그냥 끌면은 숫자가 1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끈다? 컨트롤 누르면서 끈다. 자, 요거 조금만 줄여서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명함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렬하고 부분합으로 가계비용 분석하기라는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정렬 및 부분합으로 가계비용 분석하기. 엑셀에는 정렬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을 항목별로 정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부분합을 주게 된다면 어떤 그 일정별로 뭐 합을 구한다든지 어떤 항목별로 얼마에 사용되고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를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불러올 건데 예제는 14차시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파일에 열기 14차시. 자, 보니까 장보기 한 거, 뭐 복돌이 한 거, 뭐 장보기 거, 복돌이 한 게 아니라 복돌이가 아마 뭐 동물 이름인가 보죠. 뭐 의료비, 장보기, 취미, 의류 등의 구분별로 우리가 간단한 가계부를 적어 놓은 게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승인 금액 항목의 D2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후에 홈 탭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부분에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오름차순 정렬해라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숫자가 커지게 해주는 걸 오름차순 정렬이라 하고요. 5, 4, 3, 2, 1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이 앞쪽으로 오고 제일 큰 값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렬 및 필터에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승인 금액이 낮은 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높은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84페이지 2번인데 이번에는 항목별 부분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할 항목인 구분 항목의 C2셀 구분 항목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C2셀을 클릭을 하고 홈 탭에 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를 누를게요.
이번에는 정렬을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건데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거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순서가 가나다 순서로 구분이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한 후에 부분합을 해요. 그래서 85페이지의 부분합에서는 데이터 탭에 윤곽선이라는 그룹에 부분합이라는 메뉴를 선택한 후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요 그룹화 항목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최근에 정렬을 했던 구분으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별로 합을 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별로 승인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이대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구분별로 승인금액의 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분합을 구하면 시트 좌측 상단에 1, 2, 3이라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는데 단계를 뜻하는 게 바로 여기서 1, 2, 3이에요. 모두 표시된 게 3번. 그러면 부분합들만 표시되는 게 2번. 총합계만 보이는 게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류를 해서 보시기가 편하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내용이 펼쳐져서 보이니까 보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 어떤 구분별로 그에 대한 합을 딱딱딱 구하고 싶다. 이럴 때 부분합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뽑아 보셨나요? 자, 그러면 86페이지 3번은 여기 86페이지 5번에서 3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모든 항목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3번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 부분합을 걸어놨었던 모든 항목들이 다시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내가 부분합을 제거하겠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 탭의 윤곽선에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모두 제거의 경우는 부분합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기능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쪽에 아까 1, 2, 3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예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분 질문 주세요. 자, 시트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구분 항목을 오름차순 정렬한 후 부분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에다 커서를 놓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C열이면 돼요. 사실은 C2셀에다가 하랬으니까 저도 C2셀을 찍을 거긴 한데 사실 C1셀을 찍든 상관은 없어요. 자, 구분에다 커서를 놓고요. 이제 홈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있었죠?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은 가나다 순으로 뭉쳐질 거예요. 의료비, 의료비, 장보기, 취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한 걸로, 즉 아까 구분으로 맞춰주시면 구분별 승인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합이 구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 2번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되어 있는 것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3번은 다 펼치는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줄여지거나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펼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트 3으로 가서 가맹점명 항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부분합을 구해보시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가맹점명 항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니까 가맹점명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홈 탭에 여기 보면은 정렬 및 필터,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됐어요. A마켓, 땡땡 주유소, 대성 슈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갑니다.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을 했었던 가맹점명으로 맞춰주시고요.
지금 구할 건 승인 금액의 합을 구할 게 맞다면 그대로 확인. 그럼 A마켓 요약, 땡땡 주유소 요약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나오죠. 자, 만약 2번을 딱 누르면 각각 이렇게 가맹점명별로 승인 금액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땡땡 주유소 요약과 땡땡 주유소 띠고띠고 요약 요게 다르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가맹점명을 똑같이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승인 금액이 더 뭉쳐서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거는 작성하셨던 분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샵샵샵샵 이렇게 뜬 거는 칸이 모자라서 그런 거였죠? 넓히면 칸을 늘려지면서 제 글씨가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부분합을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합이 있는 셀에 커서를 놓고요. 데이터에서 부분합 모두 제거를 하면은 부분합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제가 빼먹었던 13차시 들어갈게요. 76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네, 제가 실수로 빼먹었었네요. 자, 자동평균 셀 표시 형식으로 숫자 표현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자동평균 기능을 이용하면 수식을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동으로 평균을 낼 셀을 선택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평균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단지 셀이 정말 제대로 선택된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13차 시 데이터를 열어와 볼게요. 자, 여기에는 가격 부분이 5월 시트로 잠깐 가겠습니다. 5월 시트에 보시면요, 가격 부분이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F2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가격을 구할 F2셀을 클릭을 해두신 상태로 여기 등호를 적고요. 단가인 D2셀을 찍습니다. 단가.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개수인 E2셀을 찍어주시면 가격이 구해지겠죠? 엔터. 네, 아주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8페이지 3번인데요. 자동 채우기는 F2셀, 아까 구해놓은 셀인 F2셀을 찍어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점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게 자동 채우기 핸들이죠. 이 부분을 눌러서 끌어서 F21셀까지 채워주시면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격 구하시는 거 어렵진 않죠? 한 번씩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8페이지 4번이에요. F22셀을 찍어요. 선택을 하신 후에 홈 탭의 편집 그룹,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있는 자동 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서 평균을 누르면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범위가 여기 곱하기가 돼서 반짝이는 범위가 계산이 돼서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맞으면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 평균이 구해져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은 모두 다 계산해 주셨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격을 회계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79페이지 스텝 2의 06번입니다. 자, F열을 선택하신 후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이 아마 일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기를 회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회계 서식으로 바뀌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80페이지 7번이에요. 자, 단가를 이번에는 회계 통화 형식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D열, 즉 단가열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홈 탭에 아까처럼 표시 형식의 이 일반이라 되어 있는 부분 세모 눌러서 여기서 통화로 골라주시면 통화 형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회계랑 통화의 차이점은요, 통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이 달러가 붙어서 같이 따라다녀요. 원화가 같이 따라다니는데 여기 회계 형식은 보면은 이 기호가 뚝 떨어져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통화 형식에선 0을 적으면 이렇게 0이 적혀요. 근데 가격의 경우, 그러니까 회계의 경우는 0을 적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 빼기 표시로 바뀌어서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밑에 보시면 팁에 보면은 통화와 회계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열 너비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기호일 때는 0을 적어도 0이 표시가 되지만 회계 형식일 때는 빼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0이. 예, 왜 0이 안 적히지? 이러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는 회계 형식이라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 이번엔 판매 날짜를, 여기 판매 날짜를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열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일반이라 되어 있는 애 옆에 삼각형 있죠, 여기를 눌러서 자세한 날짜를 눌러주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9번 A1셀부터 F1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져요. 그 다음에 C22셀부터 여기부터 E22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 칸이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편집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연습 문제 1번과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13차 시의 6월 시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격 셀이 F2셀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가 곱하기 개수로 가격을 구할 거예요. 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는 거고 해당 셀의 단가를 찍은 후에 곱하기 개수를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 가격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값들이 구해져서 자동 채우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항목명인 A1에서부터 F1셀까지 A1에서부터 F1셀까지를 범위를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렇다면 홈탭에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셀 표시 형식이 있는데 단가 디얼을 통화 형식을 주래요. 그러면 홈탭의 표시 형식의 일반 옆에 세모를 눌러서 통화를 누릅니다. 그럼 통화 형식이 설정이 됐죠. 그 다음 가격인 F열을 선택하시고 여기도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골라주시면 이렇게 회계 형식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인 F19셀 이 F19셀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는 자동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F19셀을 선택해 두신 상태로 여기 홈탭에 편집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서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죠. 그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해당 셀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항목명 C19에서부터 이 19셀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은 이 세 칸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이 상태로 6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7월 시트도 한 번 더 볼게요. 7월에서는 항목명인 A1에서부터 F1셀까지 이 범위를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홈탭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을 하면은 셀에 각각 가운데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셀 표시 형식의 단가는 D열 여기 단가 이 셀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를 홈 탭의 표시 형식의 일반 옆에 세모를 눌러서 통화 형식으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 F열을 선택하셔서 여기도 회계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평균 판매 금액 F19셀을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도록 하는데요. 홈 탭의 편집의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서 평균을 누르면 이렇게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항목명 C19셀에서부터 E19셀까지를 범위를 잡은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얘네들이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로 맞춰졌고요. 여기다 7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완성.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한 번씩 해보시고요. 질문 받을게요.